한류 열풍으로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외국인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K-유학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오렌지 카운티에선 한국 유학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음식 포장 용기로 많이 사용되는 검은색 플라스틱에서 다량의 발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수백만 달러 상당의 펜타닐을 운반하던 차량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생고기 사이에 마약을 숨겨 운반하던 차량도 발견됐습니다. 최근 UCLA 인근에서 열린 파티에서 누군가 건네준 술을 마신 학생들이 약물 관련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경보를 발령하고 낯선 사람에게 받은 음료는 마시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혈압을 잴 때 팔의 위치에 따라 혈압값이 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팔을 늘어뜨리거나 무릎에 올렸을 때 혈압값이 더 높게 측정됐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첫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에 또다시 초대형 허리케인이 접근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 순방 계획을 연기했고 해리스와 트럼프 대선 후보들은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4등급 초대형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일 저녁 플로리다 서부 해안에 접근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과 앙골라 순방을 연기했습니다. 100년 만에 플로리다를 강타하는 최악의 폭풍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연방정부의 대응 규모와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CBS 60미니츠에 이어 ABC의 토크쇼 등에 잇따라 출연해 여성과 젊은 층을 공략했습니다. 특히 허리케인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민들은 모든 것을 잃었는데 누군가는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를 겨냥했습니다. 정부가 공화당 거주 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류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비판한 겁니다. These are the height of emergency situations. It's just utterly irresponsible and it is selfish and it is about political gamesmanship instead of doing the job that you took an oath to do, which is to put the people first. 앞서 트럼프는 가자 전쟁 1주년을 맞아 하마스에 희생된 인사들을 위한 추모식을 자신의 플로리다 골프장에서 열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며 모든 건 나라의 리더십이 부족해 발생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And a lot of that has to do with the leadership of this country. This attack. 이런 가운데 CNN은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전쟁을 인용한 보도에서 트럼프가 코로나19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20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미국의 의료업체인 에보트사의 진단 장비를 비밀리에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시 통화에서 푸틴은 트럼프에게 만일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당신에게 화를 낼 것이니 이런 걸 나에게 보냈다고 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 공개된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선 해리스 49, 트럼프 46%로 여전히 초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한류 열풍이 문화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공부하려는 미국 학생들이 급증하면서 K-유학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 열린 한국 유학 박람회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참가해 한국 유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이제 필수라고 느끼는 미국 학생들, 그 이유를 이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K-팝 댄스 공연부터 태권도와 한국의 전통악기 공연이 펼쳐집니다. 한국의 대학 생활을 연상시키는 응원단의 치어리딩 공연까지 이어집니다. 지난 주말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국 유학 컬리지 페어가 개최됐습니다. 한국의 주요 35개 대학이 부스와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고 학생들을 위한 대학 설명회와 개인별 상담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행사에는 평소 한국으로 유학을 꿈꾸던 수천여 명의 미국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 박람회 준비하면서 예상했던 인원은 2,000명 정도가 오지 않을까 예상했는데요. 오늘 박람회 지금 첫날인데 이미 2,000명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유학이나 연수를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수는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50.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이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행 유학을 택하는 이유는 한류에 대한 관심이 단연 독보적입니다. 특히 K-팝 팬덤 문화에 대한 소비 연령층은 점점 더 낮아지면서 10대 중심으로 변했는데 학생들은 한국 방문을 넘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까지도 꿈꾸고 있는 겁니다. Yeah, we're K-pop fans. We just got done auditioning for a K-pop entertainment. So I also am studying like a bit of Korean. So I also like to put that into use. And I've never really been out of LA, so it would be nice to go to Korea. And I'm definitely interested in maybe going to college in Korea. I haven't really got a chance to look into it, but sooner or later I do plan to. Yeah. Our favorite is Stray Kids. King the Land, the K-drama, we really like that. But I think, that was just the entrance into it. So now it's just understanding different cultures and kind of seeing different perspectives, and it's really, really cool. 또 미국 대학에 비해 저렴한 학비와 물가 등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는 점도 한국 유학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I learned a lot about the application process and especially the tuition. So it's very different in the States compared to Korea. So that was a really cool thing to learn about the difference in price for the university. I think it's yes, more affordable. More affordable. 한국 대학들도 본격적으로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고 유학 홍보를 체계화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학위 과정이랑 이제 교환 학생, 방문 학생 이런 학생들 모두 포함해서 1년에 최소 2,000명 정도의 외국인 유학생이 오고 있습니다. K 드라마, K-팝 이런 거에서 비롯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그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한국 대학 생활, MT 진짜 가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있고요. 외국인 유학생 비율과 더불어 최근엔 한국 내 구직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86.5%가 졸업 후 한국에서의 취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음식 포장 용기에 주로 사용되는 검은색 플라스틱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 환경건강연구단체 독성 없는 미래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는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검은색 플라스틱 제품 20여 개를 조사한 결과 17개에서 다량의 난연제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난연제는 불에 잘 타거나 녹지 않게 하기 위해 전자제품 등에 첨가하는 화학물질로 암을 유발하거나 호르몬을 교란하고 플라스틱 주방 도구의 경우 가열하면 음식을 통해 어린이가 장난감을 빨면 침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팀은 이번 조사에서 초밥 접시와 구슬 목걸이, 주방 도구 등에 쓰이는 검은 플라스틱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의 난연제가 검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발암성 화학물질은 처음부터 사용돼서는 안 되지만 재활용을 통해 여러 경로로 주변 환경과 가정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 환경보호국 EPA에 따르면 일부 난연제는 갑상선 문제와 생식기관 합병증, 그리고 신경 독성과 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 운동 능력 저하와 인지 발달 지연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수백만 달러 상당의 펜타닐을 운반하던 차량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지난 3일 프레즈노 카운티에서 한 차량의 쿨러 안에서 생고기 패키지 사이에 숨겨져 있던 50만 달러 상당의 펜타닐 11파운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머세드 카운티에서도 한 차량에서 120만 달러 상당의 펜타닐이 첨가된 알약 12만 개와 총기 2정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건의 마약 단속으로 워싱턴 출신의 용의자 3명이 체포됐으며 이들은 펜타닐 운송 혐의 등으로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한인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에 침입해 수십만 달러의 현금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앤아룬델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 볼티모어 인근 패사디나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53살 이명수 씨가 이웃집 여성의 집에서 현금 20만 달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은 이 씨와 식사를 한 뒤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침실 창문이 깨져 있었고 현금을 보관했던 여행 가방이 열려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평소 이 씨는 창문을 통해 피해 여성의 집을 들여다봤고 감시 카메라에는 이 씨가 피해 여성의 집을 여러 번 지나다닌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 당시 이 씨는 여러 번 증언을 반복했지만 결국 이 씨의 집에서 현금 16만 4천 달러가량이 발견되면서 이 씨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씨와 피해 여성 사이의 관계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 씨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CLA 인근에서 열린 파티에서 학생들이 자신도 모르게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범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UCLA 경찰국은 지난 3일 게일리 애비뉴에서 열린 세 곳의 파티에 참석한 한 학생이 처음으로 약물 관련 증상을 보였고 이틀 후 같은 거리에서 열린 파티에서 누군가 건네준 술을 마신 또 다른 학생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학생은 모두 UCLA 재학생으로 증상이 나타난 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증상이 술이나 마리화나에 의한 것이 아니며 약물이 사용된 가중폭행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당국은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용의자의 신원과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낯선 사람에게 받은 음료는 절대 마시지 말고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10살 소년이 자동차를 몰고 아이들이 붐비는 놀이터를 향해 질주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은 무단으로 승용차를 운전한 10살 소년을 2급 폭행, 난폭 운전, 절도 혐의 등으로 체포하고 청소년 구금시설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영상에는 아이들이 붐비는 공원 놀이터 잔디밭을 여러 차례 가로지르는 차량의 모습이 포착됐으며 놀이터에 아이들을 인도하던 선생님들이 놀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조사 결과 소년이 몰던 승용차는 도난당한 차량으로 알려졌지만 소년이 어떤 경위로 차를 운전하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체포된 소년은 과거에도 최소 2번 이상 자동차를 훔치려다 적발된 적이 있으며 무기 소지나 폭행 등과 관련한 12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경찰은 체포된 소년의 나이가 어린 만큼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LA의 한 교도소에서 수감자 다수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오늘 아침 8시 30분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남성 중앙교도소에서 수감자 8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교도관들이 응급조치를 실시했지만 이 가운데 30대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나머지 7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다량의 흰색 가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수감자들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어떤 약물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셰리프국은 성명을 통해 교도소 측은 최신 검색 기술을 통해 반입 물품을 엄격히 검사하고 있으며 불법 마약이 수감자들에게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혈압 측정 값이 팔의 위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연구팀은 성인 133명을 대상으로 3가지 팔의 위치로 혈압을 측정한 결과 팔을 늘어뜨리거나 무릎에 올린 상태에서의 혈압 측정값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팔을 책상에 지지한 상태보다 팔을 늘어뜨리거나 무릎에 올렸을 때 수축기 혈압이 각각 평균 6.5와 3.9 더 높았으며 이완기 혈압의 경우 팔을 늘어뜨렸을 때 평균 4.4, 무릎에 올렸을 때는 평균 4가 더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부정확한 혈압 측정은 잘못된 진단과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확한 혈압 측정을 위해 팔을 책상에 지지한 상태에서 여러 번 측정한 후 평균값을 계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In order to diagnose hypertension, the first step is getting an accurate blood pressure measurement. Inaccurate measurements, whether in the clinic or in the home, can lead to misdiagnosis or either over or under treatment. And then ideally, you would take 2 to 3 measurements, 30 to 60 seconds apart, and take the average of those measurements. And that part's important because everyone's blood pressure varies minute to minute, beat to beat.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성인 가운데 1억 2천만 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병과 뇌졸중 등 심각한 심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렌데일시가 10월 9일을 한글날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글렌데일시는 오늘 한글날 선포식을 열고 10월 9일을 공식 한글날로 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9일을 한글날로 공식 제정한 LA시 역시 오늘 시의회에서 한글날을 기리는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주는 한글날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얼바인과 산타클라라, 플러튼시도 각각 한글날을 기념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글날인 내일 LA 커뮤니티 칼리지와 LA 한국교육원 등 곳곳에서는 기념식을 비롯해 한글 동화책 낭독, 손글씨 쓰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트로트 여왕 장윤정이 오랜만에 LA를 찾아 한인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장윤정은 다가오는 11월 16일 패창가 서밋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며 미국 팬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느끼고 싶고 여러 히트곡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메가 히트곡을 배출하며 트로트의 부흥을 이끈 장윤정은 지난 2004년 어머나로 데뷔해 순식간에 음악방송 1위를 휩쓸며 국민 가수로 떠올랐고 이후 발매하는 모든 곡마다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년에 6번씩 공연이 열려요. 우리가 아주 유명한 가수들을 초청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열릴 공연은 한국 국민 가수 트로트 여왕 장윤정인데요. 그분이 올해 11월 16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파창가 서밋에서 공연을 해요. 또한 패창가 리조트 측은 한인 고객들이 자주 찾는 만큼 문화적 정서를 반영한 마케팅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한 특별 공연을 지속적으로 기획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장윤정 콘서트 티켓의 가격은 $90부터 시작하며 티켓은 온라인이나 koreanconcert.com 넷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ic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 Bank.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 Bank 크레딧 카드. PCB Bank.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장외 여론전에 나서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명 씨가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하루 만에 농담이라고 말을 바꾸는가 하면 대통령실과 이준석 의원 사이에서는 명 씨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둘째 날, 야권은 일제히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명태균 씨 의혹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정권 실세, 명태균 씨는 비선 실세라는 말이 떠돈다. 명 씨가 실제 인사나 정책에 개입했다면 제2의 최서원 씨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실이라면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 아닙니까? 비선 실세가 판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 씨 발언을 평가절하하며 파문이 확산되지 않는 데 주력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자기 과시로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인데 엄포를 놓는다고 수사를 안 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일방적인 지금 얘기들이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신빙성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는 앞서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농담이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또 JTBC와의 인터뷰에선 지금까지 자신이 공개한 건 20분의 1도 안 된다며 추가 폭로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하면서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명 씨를 두어 번 본 게 전부이며 취임 후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고위 관계자 발로 해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명 씨를 만난 것도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소개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SNS에 2021년 당시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며 대통령실을 향해 말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어젯밤 공식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났고 경선 막바지쯤 명 씨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을 받은 뒤 문자나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전망과 달리 10조 원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수장은 기대에 못 미쳤다며 이례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지난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9조 1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분기 매출은 역대 최대 규모인 79조 원에 달했지만 영업이익은 시장의 기대와 달리 10조 원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삼성 측은 연말연시 성과급을 마련하는 등 일회성 비용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메모리 사업에서 중국에서 생산을 늘린 구형 D램의 비중이 여전히 높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엔비디아에 납품하려던 고대역폭 메모리 HBM3E의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HBM3도 결국은 지연이 된 게 맞고, 게다가 스마트폰도 재고가 쌓인 게 맞다라는 걸 결국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펀더멘탈 쪽으로 회복되는 게 더뎌질 수밖에 없으니까. 업계에서는 지난 6월 삼성의 대규모 웨이퍼 불량이 실제했고 이 손실금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충당 비용 처리나 아니면 혹시 또 뭐 일부 그동안에 갖고 있던 재고를 정리했다든지 꽤 큰 규모로 그렇게 지금 있었을 것이다. 반도체의 겨울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경쟁업체인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성과를 내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 삼성의 반도체 수장인 전영년 부회장은 이례적인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며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부회장은 문제가 생기면 감추거나 회피하는 삼성의 조직 문화도 꼬집었습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주도권을 뺏길 수 있는 게 이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기존 DNA로는 극복하기는 좀 난관이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가는 6만 300원으로 마감해 5만 전자의 굴욕은 겨우 모면했습니다. MBC 뉴스 장식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죠.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가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 북중로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주일 한국 대사가 취지에 한국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한 일본 기자가 이시바 총리의 아시아판 나토 창설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한 박철희 주일 대사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한 나라만으론 대응이 어렵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やっぱり多国的な安全保障協力を進む方が現実的であるし、その方がいいという考え方が基本にあると思います。そのような基本的な考え方にはとしては韓国の方も賛成です。 한국과 인도, 필리핀, 호주 등이 거론되는 아시아판 나토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대만 침공 과정에서 오키나와가 공격을 받으면 한국은 일본 편에서 참전해야 합니다. 또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중국이 충돌하면 한국은 일본 자위대와 함께 필리핀을 위해 중국에 맞서야 합니다. 특히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일본 자위대 역시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만 견제하는 유럽 나토와 달리 아시아는 여러 국가 간 갈등이 얽혀 있고 자칫 국지전이 아시아 전체로 확산될 위험이 있어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인도 외교장관 역시 각국의 역사가 다르다면서 아시아판 나토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사의 발언은 아시아판 나토 창설 주장의 가장 우호적인 발언으로 평가됩니다. 国際情勢認識が同じであるということは日本と韓国が協力する一番元になるんですね。その面では安全保障面での日韓の協力というのはもう避けられない。 일본의 집단 방위 구상에 동조하는 즉시 중국, 러시아와 극단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을 가능하게 한 잔 호필드와 제프리 힌턴에게 돌아갔는데요. AI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들 모두 AI 기술 개발에 우려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As a physicist, I'm very unnerved by something which has no control. 인공지능, AI의 머신러닝의 기초를 확립한 존 호필드와 제프리 힌턴이 올해 노벨 물리학상의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물리학의 기초 개념과 방법론을 이용해 오늘날 머신러닝의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출신의 존 호필드는 뇌가 기억하는 회상하는 방식을 본딴 인공신경망 모델인 호필드 네트워크를 발명했고요. 구글에서 AI 기술 개발을 주도하기도 했던 영국 출신의 힌턴은 뇌가 문제를 처리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컴퓨터가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데 이어 인공지능이 자료가 지닌 특성을 분석해 스스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두 수상자 모두 AI의 통제 불능성을 들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가져올 위험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쓰레기처럼 보이는 구겨진 맥주캔은 사실 네덜란드의 한 미술관에 전시된 예술 작품인데요. 프랑스 작가 알렉상드르 라베의 작품으로 먹고 버린 맥주캔 같지만 아크릴 페인트로 겉을 정밀하게 색칠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는데요. 맥주 한 캔을 즐기며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저녁 시간이 소소하지만 소중한 추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 공사 중에 버려진 것처럼 미술관의 유리 엘리베이터 바닥에 전시돼 있었는데요. 이를 쓰레기로 착각한 정비공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며칠 뒤 출근한 큐레이터가 작품이 사라진 것을 알고는 폐기되기 직전에 쓰레기 봉투에서 작품을 찾았는데요. 미술관 측은 헷갈리지 않도록 당분간 이 작품을 별도의 전시대 위에 올려 전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직 프로 복서 출신 하카마다 이와오 씨는 1966년 발생한 일가족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강도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두 차례 재심 청구 끝에 지난달 26일 시즈오카 지방재판소가 검찰이 제시한 자백 조서와 증거가 날조됐다고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본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형수가 재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되는 것은 5번째인데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오늘 하카마다 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됩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증거가 날조됐다는 재판부의 판단에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요. 살인자 피해자 유족은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카마다 씨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되자 일본 주요 언론사들은 홈페이지에 사죄의 글을 게시했는데요.
2014년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석방된 하마카다 씨는 2010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수감된 사형수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기차역에 코알라가 나타났습니다. 한 발 한 발 계단을 조심히 오르는데요. 어디를 가고 싶은 건지 기차역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지난 4일 호주 시드니 카술라역 CCTV에 포착된 영상인데요. 코알라는 기차역에 난입해 역사 안을 약 30분간 활보하고 다녔는데요. 코알라를 발견한 한 역사 경비원은 뉴사우스 웨일스주 교통국 보안센터에 이를 알렸고요. 관제센터는 기차가 이 지역을 지날 때 속도를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알라는 출동한 경찰을 피해 울타리를 넘어 인근 숲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코알라가 예상치 못한 장소에 나타나는 건 산림벌채와 도시화로 인해 코알라들이 서식지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신호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2면을 자신의 전용 공간처럼 독점한 입주민의 누리꾼들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차를 대지 못하게 차로 외출할 땐 오토바이를 대신 세워놓기까지 했는데요. 대낮에 아파트 건물 입구 양쪽 주차면에 오토바이가 각각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자 한 남성이 오토바이 한 대를 또 다른 오토바이가 있는 옆 칸으로 옮기고요. 공간이 비길 기다리던 여성이 승용차를 그 자리에 재빨리 세웁니다. 이 아파트 주민이라는 누리꾼이 오토바이 2대로 명당 자리 알박기 시전 중이라며 올린 사진과 영상인데요. 문제의 입주민은 오토바이 2대와 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는 거의 운행하지 않고 입구와 가까워 가장 편리한 주차면 2개를 맡아놓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글쓴이는 또 오토바이 2대 가운데 1대는 번호판도 없는 상태라며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 공간도 별로 없는데 응징하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누리꾼들도 아파트 주민들이 공유하는 공간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오토바이 2대로 주차면을 막는 건 처음 본다며 비난했습니다. 거대한 검은 고기 버거, 긴 닭고기 버거, 차가운 양배추 모듬, 검은 쓴 물. 이름만으로 어떤 메뉴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578도를 한글날을 맞아 세계적인 한 햄버거 업체가 국내 400여 곳 매장에서 우리말로 된 전자 메뉴판을 선보여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발단은 초등학생의 편지였는데요. 지난해 10월 수원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해당 업체에 편지를 보내 메뉴 일부를 우리말로 바꿔줄 수 있느냐고 제안했고요. 업체는 SNS에 한글 메뉴판 사진을 공개하고 해당 학교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햄버거 세트를 제공했습니다. 올해는 한글날을 맞아 캠페인을 확대했는데요. 학생들이 다양한 버거를 소개하는 우리말 메뉴판과 그림을 완성했고요.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쳐 지난 7월부터 한글날인 오늘까지 전국 매장과 SNS 등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기발하고 의미 있다, 앞으로도 한글 이름을 계속 썼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이강인 선수가 소속된 프랑스 명문 축구팀 파리 생제르맹은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 유니폼을 선보였는데요. 선수 이름은 물론 훈민정음 언해본과 호랑이로 표현한 등번호 숫자가 인상적이죠. 앞서 파리 생제르맹 팀은 지난해 12월과 3월 선수들이 한글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 한국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뉴진스 한이에 이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출신 스타 제시 링가드 역시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돼 화제입니다. 최근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관리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서울시설공단이 속한 서울시를 감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링가드를 불러 잔디 상태와 관련한 의견을 묻기로 한 건데요. 링가드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FC 서울팀 소속으로 지난달 29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FC와의 경기가 끝난 뒤 잔디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링가드가 잔디 전문가도 아닌데 국감에 불러 이목을 끌려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링가드가 출석할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는데요. 국감 참고인은 불출석해도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최근 인도의 한 남성이 도로를 질주한 오토바이에서 무모한 모기를 선보여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보는 사람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영상들 함께 보시죠. 오토바이 위 헬멧도 쓰지 않은 남성이 땅을 보고 엎드려 있습니다.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익숙한 동작. 설마 했는데 네, 맞습니다. 맨 땅에서 해도 힘든 팔굽혀펴기를 달리는 오토바이에서 하는 중인데요. 중간중간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가 좌우로 비틀거려도 꾸역꾸역 동작을 해내는 남성. 인도에서 오토바이 묘기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는 유명 인사라는데요. 남성의 아슬아슬한 고개 주행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건 기본이고요. 오토바이에서 번쩍 일어나 도로를 주행하기도 하고 다리를 꼬며 여유로운 모습까지 선보입니다. 누리꾼들은 사고 나봐야 정신 차린다. 다른 사람 목숨까지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인도 뉴델리의 한 디저트 가게인데요. 손님과 직원들 숫자를 보니 제법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진열된 음식 위로 살아있는 쥐가 여기저기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심지어 2마리인데요. 가게 직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죠. 한 손님이 포착한 장면에 누리꾼들은 경악했는데요. 진열대를 제 집처럼 헤집던 녀석들, 음식을 챙겨 유유히 사라졌다네요. 싱가포르의 한 도로입니다. 5차선에서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운전대를 틀어 2차선까지 무리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데요. 뒤에서 달려오던 SUV 차량이 갑자기 끼어든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고 맙니다. 사고 충격으로 운전자가 바닥으로 튕겨나가고 오토바이는 트럭과 충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두 차량 사이 틈으로 떨어져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요. 누리꾼들은 과욕이 부른 참사라며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8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